실제로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주 첨예하게 여러 가지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립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또는 뭐 국가나 지자체 또 CEO 뭐 여러 쪽에서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이 일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제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과연 한번 생각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좀 오면 이런 것들이 좀 좋을지 또 어떤 도움들이 뭐 법이든 국회든 또 여러 곳에서 있을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CEO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 회사에 자문 변호사가 있느냐? 대부분 있다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자문 받아야 하니까요. 자문 정신과 의사가 있느냐? 자문 심리학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없답니다. 그렇죠. 왜 자문 변호사는 있는데 자문 심리 선생님, 자문 정신과 의사는 없나요? 네.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된다면 저는 반드시 심리 상담가나 뭐 정신과 선생님이나 누가 뭐 풀타임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일정한 사업 규모가 넘는 데는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네, 있죠. 네. 직업 전문의라는. 이제는 그런 것처럼 마음 건강을 담당하는 상담사 선생님이나 정신과 의사가 기업체나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우리 사회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고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당연히 다 넘겨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체 내라도 뭔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사업체 안에서 마음 건강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과연 그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떤 것이 마음 건강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네. 저는 뭐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할 대한민국의 CEO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말고 또 임원들, 뭐 직장인들을 만나는데 좀 여유가 부족합니다. 네. 저 자리까지 갔으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근데 소위 말하면 텐스하다 그러죠. 긴장이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뭔가 이상할까, 계속 그런 긴장 속에서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여유라는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내가 외적으로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 많이 가졌다 이런다고 생기는 게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구나. 결국 이런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둘째는 집착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성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때 신경 쓰고 진짜 신경 써야 될 때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할 때 고민하더라도 정말로 고민할 부분을 고민해야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거 고민해도 소용없는 거, 자기가 고민하지 않을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불안증 환자들을 보면 이만큼 불안하면 될 일을 이만큼 불안하죠. 한 달 뒤에 있을 걸 미리 당겨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병이거든요. 막상 다쳤을 때 힘들면 힘들어하면 되고 또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내면 되는데 너무 작은 일 가지고 집착하고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으로 나의 일상 자체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진짜 신경 써야 될 때 신경 쓰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셋째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상적인 자기상은 저 하늘 위에 있죠. 현실의 자기는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이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똑같으면 이 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지만 잘 안 될 때는 현실을 바탕으로 그 이상을 조금 조정할 줄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이렇게 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좀 가까운 사람이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유를 좀 가지고 어떤 일에 집착 너무 하지 말고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정신건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신경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뭐 길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짧게 좀 이렇게 좀 해보시래요라고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병적인 경우는 네. 치료를 받으세요. 아, 정말 이제 병적인 경우는 어떤가 하면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 스트레스 좀 받아도 괜찮다. 잘 먹고, 잘 자고, 낮에 잘 움직이면 그냥 사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막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일상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병원을 오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죠. 정신건강의학과라 그러니까.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약을 안 먹고 못 자는 것보다 약을 먹고 자는 게 몸에는 더 좋다. 약을 안 먹고 막 불안한 것보다 약을 먹고 불안이 주는 게 몸에는 더 좋다.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통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는 눈을 바꿔야죠. 대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성 환자들 우울, 불안을 보면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좀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참 바보 같아. 아, 스스로. 그러면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그러면 우울하니까 또 활동이 줄겠죠. 이 바보 같다는 생각은 바꿀 수 있지만 사실은 우울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기분 좋아져라, 좋아져라. 그런다고 기분 안 좋아집니다. 아,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지. 네. 근데 이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은 바꿀 수 있죠. 나는 바보 같아. 그러면 당연히 우울해지죠. 네. 이 바보 같다는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바보 같은가 도전해봐야죠.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자꾸 뭔가 안 된다, 실패했다, 내 인생은 꼬였다.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우울한 분들이 스스로 많이 위축시켜버립니다. 친구가 만나도 안 나가죠.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이 모습 보여주기 싫어. 우울증이 낫고 난 뒤에도 생활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때로는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지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 해가면서 리듬 가져가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도 정말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일상 뭐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들에 이상이 있으시면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현실적인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본인 자신은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애들이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속상해서 더 야단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둔 그 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많은 가족들이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자꾸 그러는데요. 저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네, 그냥 지켜보라. 이분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뭔가를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힘내라. 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를 받으면 정말 좋아질까요?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네. 그런 위로가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그래. 힘내면 되지. 근데 병적인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해? 나의 가족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오히려 그럴 수가 있죠. 정말로 좀 심각해서 병적인 경우라면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면 참 힘들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우울하겠네. 이렇게 공감해주는 태도만이 오히려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가족들이 자꾸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고 이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좀 심각한 질병의 경우는 네.
온 가족들이 이 치료를 위해서 올인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질병, 이 아이의 질병은 우리 가족 전체의 작은 부분입니다. 네. 이게 전부가 되어서 모든 우리 가족의 표정이나 기분이 이 친구에게 달려 있어. 이 친구가 좋아지면 우리 다 행복해지고, 이 친구가 좀 나빠지면 다 불행해지고, 네. 이거는 건강한 가족이 아니죠. 치료를 돕고, 물론 많은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고, 우리 일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홀로 선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거든요. 네. 내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이 친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올인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한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많은 통찰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명심하셔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